8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라도의 캡틴 쿡입니다. 캡틴 쿡을 제가 몇 번이나 리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7mm 복각 모델은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었고 42mm 기본 모델 리뷰, 43mm 세라믹 리뷰, 한정판 리뷰, 스켈레톤 리뷰. 근데 그 모든 리뷰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이 있어요. 사이즈 39mm만 나오면 완성이다. 제 말을 라도가 들은 걸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캡틴 쿡 39mm.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다양한 캡틴 쿡 바리에이션 중에서 저의 취향을 가장 저격하는 모델은 수류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라믹 모델입니다. 그리고 캡틴 쿡의 매력을 가장 잘 살렸다고 생각되는 모델은 놀이 한정판이에요. 캡틴 쿡의 아이덴티티를 극한으로 활용한 색감의 조합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죠. 사이즈. 스와치 그룹의 정책이기도 한데요. 중간 사이즈를 가장 늦게 만들어줘요. 사이즈의 기준을 영미권이나 유럽 쪽에 두고 바라본다면 스와치 그룹의 사이즈 정책이 정석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으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을 기준으로 보고 최근에 전반적인 시계의 다운사이징 추세를 고려한다면 라도를 포함한 스와치 그룹의 사이즈 정책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의 순서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한국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졸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무려 8년 만에 해소가 된 거죠. 쿡 선장입니다. 태평양 횡단, 뉴질랜드 지도 제작, 남극권 탐험, 하와이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쿡 탐험가를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이 다이버워치는 1962년도에 라도에서 만들어졌는데 뒤집어진 베젤, 도면 글래스, 돌아가는 닷. 지금도 캡틴 쿡은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메인스트림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튀는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시계씬에 불어온 복각 트렌드를 타고 캡틴 쿡이 전생하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 라도는 복각에 되게 빠르게 반응했던 브랜드였어요. 이 당시만 해도 복각에 대한 미온적인 스탠스를 지닌 브랜드들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저는 이미 기존의 메스티지 다이버워치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결핍 상태였기 때문에 캡틴 쿡이 출시가 되자마자 구매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할인을 받아서 192만원 정도로 기억해요. 그 당시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각된 캡틴 쿡은 37mm였거든요. 하지만 37mm 드레스워치, 37mm 필드워치와는 다르게 37mm 다이버워치는 정말 작은 시계입니다.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는데 캡틴 쿡이 없기 때문에 37mm 오버폴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37mm 다이버워치는 손목둘레 15.5cm 아래분들에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캡틴 쿡은 42mm였습니다. 사실 다이버워치가 42mm라는 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캡틴 쿡의 디자인 성격상 쿠션형 케이스가 아니라 케이스보다 살짝 더 큰 역방향의 베젤이 올라가 있어서 일반적인 다이버워치보다는 아주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방수를 꽤 높게 잡았음에도 되게 얇게 뽑힌 미드 케이스와 샤프한 러그 덕분에 42mm 캡틴 쿡은 충분히 정석인 사이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7cm의 손목 둘레에서 42mm 캡틴 쿡은 이 정도 핏감을 보여줘요. 17cm의 손목 둘레 정도를 기점으로 42mm 다이버워치의 선택권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라믹 캡틴 쿡의 사이즈는 세라믹의 두께 때문인지 1mm 더 두꺼워진 43mm였습니다만 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착용감 측면에서는 스틸보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마침내 39mm입니다. 두께 12mm, 러그 투러그 45.5mm, 러그 19mm, 무게 114g, 브레이슬릿 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칼리버 R763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니바크론 헤어스프링 30바 300m 방수. 기존 캡틴 쿡의 비율 그대로 다운사이징 되어 돌아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이즈감이겠죠.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진 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가까이, 타인의 시각에서 조금 더 가까이. 솔직히
42mm 캡틴 쿡과 드라마틱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계의 디자인 자체가 워낙 입체적이기도 하고 특색이 되는 것들이 비교적 많은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이즈보다는 색상이나 소재 같은 특색으로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45.5mm밖에 안 되는 짧은 러그트럭은 확실히 손목 위에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 줍니다. 제 손목 둘레가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빈티지한 핏감을 좋아하신다면 39mm, 현대적인 핏감을 더 좋아하신다면 42mm. 저는 작게 차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수류탄 색감의 39mm 세라믹 모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39mm 오버폴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보여줍니다. 2mm 정도의 두께 차이뿐인데요. 오버폴은 엄밀히 말하면 캡틴 쿡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하위 라인이지만 다른 범주의 시계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버폴은 드레스, 캡틴 쿡은 다이버로요. 기존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입니다. 도톰한 박스형 사파이어 글래스, 매끈한 세라믹 베젤, 그리고 여전히 회전하는 앵커 마크, 쫀득쫀득한 디자인. 현재 존재하는 모든 다이버 워치를 통틀어서 빛을 가장 잘 활용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블랙 앤 터콰이즈는 되게 복합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와 얕은 바다의 중간 정도의 감성이고요. 힌즈홀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터콰이즈 색상에 선버스트 브러싱과 그라데이션이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다 약간의 글로시함까지 같이 묻어 있어요. 이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라는 놀이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구슬 중에서 이런 색감을 가진 청록색 유리 구슬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이얼 위에 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색상은 라이트 블루 앤 실버입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색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버 색감은 절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아이스크림 캔디바를 다이얼로 만든다면 딱 이 느낌일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터콰이즈와 마찬가지로 선버스트, 그라데이션, 글로시함이 동시에 혼합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캔디바 색감에 살짝 희석되면서 투명한 바카마 사탕처럼 아주 오묘하면서 동시에 이질적인 다이얼입니다. 무브먼트는 에타 기반의 라도, R763,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데이트, 항자성 리바크론 헤어스프링이 적용되어 있고 5가지 포지션에서 조정되었습니다. 같은 무브먼트라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포지션에서 오차를 조정했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게 되고 가격도 크게 3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클래스가 올라갈수록 다양한 포지션의 오차를 잡아주게 되는데 R763은 다이얼 업, 다이얼 다운, 크라운 업, 크라운 다운, 크라운 레프트 혹은 라이트 5가지 포지션에서 오차가 잡혀 있습니다. 에타 무브먼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스와치 그룹의 소속 시계 브랜드들은 쇼미더머니를 치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무광이 섞여있는 라이스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레이슬릿의 빌드 퀄리티나 버클의 완성도는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핀 방식의 브레이슬릿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점과 미세 조정이 없다는 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37mm, 42mm, 43mm, 45mm, 마지막으로 39mm가 만들어지면서 비어있던 한 조각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사이즈로 인해 고통받을 일은 더 이상 없어졌지만 왜 이제야 만들어졌을까 조금 야속하기도 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uess I go home alone again tonight, and I'll cry, cry till I feel alright. I get my mojo working once more. Got the ain't got no love alone, the blues again. Hey, hey, hear what I say, ain't got me no love. Sometimes I like to be